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주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아주 해결하기가 까다로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관련이 됩니다. 일단 민주주의부터 시작해 보죠. 민주주의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시민이, 그러니까 구속당하지 않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견해를 내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근거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수기가 이루어지고 고민을 하고 내 얘기가 정말 맞나, 다른 사람 얘기가 맞나, 이런 어떤 민주적 논의 절차를 걸쳐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들을 내는 그런 과정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설사 그 민주주의가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민주주의 논의가 근거하고 있는 어떤 사실적 주장이 거짓이면 마지막에 얻어진 결론이 틀린 결론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그 자유주의적 사상가는 우리가 민주적 수기 과정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생각이 왜 맞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차분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어떤 민주주의 논의가 강조하는 다양한 의견, 그리고 그 의견들이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논의될 수 있는 어떤 논의의 공간의 확보, 이런 것을 배경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대부분의 기술이 그렇지만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오래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제도와 갖는 관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기술이 민주주의가 좀 더 성공적으로, 좀 더 바람직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잘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 사용하는 방법은 설문조사 같은 거죠. 근데 이 설문조사가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견해는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A라고 생각하는데 설문조사 결과에는 B나 C로 대답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검색한 기록이라든가 사람들의 SNS에서 자기 친구나 지인들과 나눈 대화들 내용들, 이걸 흔히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서술된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굉장히 대량으로 통계 분석을 통해서 패턴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문조사라는 특정한 방식에 응답한 사람만의 의견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점은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인공지능의 이런 탁월한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온라인에 그 흔적을 별로 남기지 않는 분들, 즉 인터넷 사용 거의 없는 분들의 의견들은 거기 반영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자신의 의견을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공유하기 어려운, 굉장히 저개발 국가에서 ICT가 보급이 늦었다든가 아니면 가난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소외되는 계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AI 윤리와 관련된 국제 논의에서 하나같이 지적하는 점은 당연히 AI가 민주주의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고 AI의 그런 민주주의 도움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 그러면 AI의 민주주의와 관계에 있어서의 어두운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은 정말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코딩을 할 수 없어도 딥페이크 프로그램이 존재해서 그 프로그램 사용법만 익히면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집어넣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법한 얘기를 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어떤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런 잘못된 오정보들을 가짜로 만들어내서 퍼뜨려서 선거에 영향을 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주의적 논의의 틀 내에서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가면서 그 정보에 근거해서 자신의 견해들을 밝히고 그 견해들을 서로 이렇게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텐데, 처음에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 정보 자체가 페이크로 만든 사실이 아닌 가짜라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얻어진 결론은 사실은 원래 진짜 정보에 입각해서 얻어질 결론으로부터 많이 왜곡되고 벗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가치가 있는데, 그게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종류의 딥페이크 기술의 활용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규제하고 막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허용해야 되는 것인지를 사실은 사회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나 문제가 되는 또 다른 현상이 있는데, 실제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활성화되면서 어차피 그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는 정보 중에서는 이게 진짜 정보인지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정보인지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겠다. 나는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라는 포스트 트루스라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현상을 계도해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실에 관심을 가져야 돼. 라고 사람들한테 억지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하나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존중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결국 AI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쟁점들은 어떤 것들은 굉장히 분명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이지만, 어떤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가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윤리적 성찰이 모색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